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소유권 보존등기, 즉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등기, 그리고 그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절차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 앞으로의 최초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어요. 이제 갑 앞으로 최초의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요. 이제 주체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지고요. 이해서 주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권리 주체가 변경이 되면 그때는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전 등기부터는요, 그 등기의 원인을 적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적으면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될 텐데,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우리가 제3장에서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매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면 이제 상속에 의해서 이전되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유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유중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수용으로 되어 있으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각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요, 자, 의 보시면 이제 법률 행위로 소유권의 주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률의 규정, 즉 상속 등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겠죠. 주체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의 이전 등기는 안 돼요. 그러나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는 가능하죠. 지분 매매가 가능하니까. 근데 지분만의 이전 등기가 안 되는 유일한 예가 바로 상속이라고 했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됩니다. 자, 밑에 양가리 2번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신청 의무가 나오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좀 이렇게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보기로 하죠. 지금은 이제 다루지 않고요.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소유권의 일부, 자, 소유권의 일부니까 지분이 되겠죠. 소유권의 일부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부동산 일부는 안 되지만. 그래서 먼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매를 통해서 이전할 때도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할 때 갑이 을에게 2분의 1만 이전할 수도 있죠. 그럼 지분만 이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을이 2분의 1을 갖게 되고 2분의 1을 누가 갖습니까? 갑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지분만 이전 등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을이 어떻습니까? 을이 자기의 지분만 또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분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도 가능하다. 이전하는 것이. 그래서 단독 소유를 공유로. 갑이 을에게 2분의 1만 이전하게 되면은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게 되겠죠. 또 공유물의 지분, 을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만 또 이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반가리 2번 보시면 신청정보의 기록사항에서요, 지분을 이전할 때는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맨 오른쪽 보시면 지분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분을 이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합유 같은 경우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유는 이제 지분을 기록한다는 거죠. 공유인 경우. 2번 보시면은요, 지분을 이전할 때 갑과 을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데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이런 특약사항을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요. 특약사항,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이 있으면요, 이 특약사항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가 되겠죠. 특약이 있을 때는 이제 특약도 이제 신청 정보로 신청서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기시면 반가로 3번 보시면은 등기부에도요, 지분을 이전할 때는 지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줄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 분할금지 특약이 되겠죠. 불분할이니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약정이 있으면 이것도 신청서에 들어오면은요, 이것도 기록을 하게 돼요. 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요, 특약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한 사람, 갑을병이 어떻습니까? 갑을병이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는요, 소수 지분권자들도 얼마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요, 전원이 공동으로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계약을 했다라는 사실을 갑을병이 세 사람이 같이 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과반수 지분권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특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동으로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요, 변경하고자 해요. 변경할 때도 전원이 와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것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그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자체를 공동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변경 등기도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전원 체크하시면 됩니다. 과반수 지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자,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는 양가로 3번은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 거래가액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거래가액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신청정보, 첨부정보 할 때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원칙에서요, 2006년 1월 1일,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계약서, 자, 매매계약 동그라미 치시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이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거래가액 기록하지 않고요. 니은 보시면요, 매매라고 하더라도요, 계약서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나 조서에는 거래가액은 안 나오거든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판결서나 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면은 매매계약서가 아닐 때죠. 판결서나 조정조서가 들어오게 되면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가액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됐을 때만 지출하는 거고요. 디귿 보시면은 가등기할 때요. 가등기할 때는 아직 매매대금을 다 지급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전 등기, 그 본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반가로 2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자, 거래가액을 신청서에 기록을 하고요. 신청서에 이제 기록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의 거래가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로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요, 그 거래가액을 다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필증을 첨부 서면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신고필증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거래 그 대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라든지 또는 거래 대상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때는 매매 목록을 또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 목록이 또 첨부 서면으로 들어와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보았던 내용이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경우, 그리고 그때 첨부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넘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봅니다. 자, 갑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이 사망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속 등기는요, 상속은 뭐 개념은 잘 아시죠? 갑이 사망하게 되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포괄 승계를 하게 되는 거죠. 포괄 승계. 자, 그러면은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하려고 했더니 갑은 사망을 했잖아요. 이게 사망을 했죠. 사망을 했으니까 사망한 사람은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절차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등기 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만약에 우리가 각하할 때 잠깐 했는데요, 갑이 만약에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A, B, C 3명이 있어서요, 각각 3분의 1씩 상속을 합니다. 형제가, 삼형제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해서 전원 명의로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 전부. 즉,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중에 일부만이 갑이 A가 자기 혼자 가서 자기 지분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각하에서 봤던 거죠. 상속 등기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일부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3분의 2가 등기부상 전혀 나타나지 않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전원 명의로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동그라미 3번. 상속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지분만 상속 등기를 할 수 없고, 밑에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은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 전원을 위한이라는 것은 전원 명의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민법에서요, 대리인이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 위한다는 것을 표시해라. 현명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본인 명의로 해요. 우리 법에서 뭘 위한다는 의미는요, 권리의 귀속 주체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한다는 것은 그 명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대리인을 해야 되지 자기 명의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 명의로. 그러니까 전원을 위하여 등기를 하여라 라는 것은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 즉 전원 명의로 해야 되지 일부 지분을 만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안 되는 거죠. A, B가 자기 지분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할 수 없다. 즉 전부에 대해서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전부에 대해요. 자,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은요, 한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상속은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33페이지 보시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유증은 좀 복잡해요.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전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유증은 좀 복잡합니다. 물론 상속했을 때요, 그 상속 원인일자는 언제를 적겠습니까? 갑이 사망한 날짜를 적겠죠. 갑이 사망하면 바로 상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속 원인일자. 항상 등기 원인을 적으면은 그 원인일자를 적게 되는데, 그 원인일자는요, 이 원인이 있는 날을 적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은 매매한 날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면 상속한 날짜.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면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때, 다 효력이 발생한 때죠. 매매 효력이 발생할 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상속 효력이 발생할 때, 이날을 적습니다. 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는데, 유증은요, 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유증은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우리는 유증이라고 해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이고요. 유언으로 증여하기 때문에 유언은 단독행위입니다. 승낙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 없고, 상대방의 의사가 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언이죠. 그 유언으로 증여하는 걸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X와 Y 두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유언장을 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장을 쓰는데, 유언장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유언장 이렇게 썼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X 토지가 있고 Y 토지 두 개가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요, 전체에 대해서 3분의 2는 갑이 가져라. 그 다음에 3분의 1은 을이 가져라. 이렇게 유증을 할 수도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비율로 이렇게 유증을 하는 거죠. 비율로 유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 유증을 할 때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 유언장 이렇게 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X는, 여기 갑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갑이 유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을이 가져라, 이건 병이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X는 을이 가져라. 그 다음에 Y는 이제, 병이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갑에 대해서는요, 상속인이 있습니다. A가 상속인이 있어요. A가 상속인이 있는데, 이 사람 상속인이라고 해보죠. 상속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장을 쓰면서요, 사망하면서 자기 재산을요, 사이에다 환원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율로 유증할 수도 있고, 특정해가지고 유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비율로 유증하는 것을요, 우리는 포괄 유증이라고 합니다. 포괄 유증. 그리고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유증하는 것을 우리는 특정 유증이라고 해요. 특정 유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포괄 유증은 뭐와 비슷하면 이렇게 비율로 승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하려면 그냥 2분의 1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2분의 1은 을이 가져라, 2분의 1은 병이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비율로 승계를 한다는 점에서 이건 상속과 유사합니다. 상속이 비율로 승계하잖아요. 그리고 특정 유증은요, 일반적인 증여와 유사해요. 근데 증여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계약인데, 특정 유증은 이제 상대방은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특정 유증을 했을 때와 또 포괄 유증을 했을 때요,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틀립니다. 자, 보자. 먼저 특정 유증을 먼저 보자. 특정 유증을. 지금 현재 등기가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에서 갑 앞으로 지금 보존되게 됐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상속인 A가 있습니다. A가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 을과 병 나오고 X, Y 두 개 나오니까요, 그냥 하나만 보죠. X만 보죠. X하고 을만 보죠. 여기서도 X하고 이제 을만 보죠. X하고 병은 빼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을에게 이제 유증을 합니다. 자, 특정 유증을 하는 거죠. 하나의 문역을 해가지고. 자, 이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보죠. 갑이 최초의 이제 소유권 보존되게 돼 있어요. 소유권 보존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증을 하고요,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일반적인 증여나 매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요. 이걸 증여와 유사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증여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되면 이건 법률행위를 위한 취득입니다. 이건 법률행위예요. 증여와 유사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요. 갑이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A가 먼저 상속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상속인 소유권을 취득하면요.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유증을 했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했으니까요. 그 갑의 주의를 승계한 A에게 어떻습니까? 이전등기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을은 이제 A한테 이전등기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 되겠죠. 즉 A는 자기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못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권리가 넘어가는 과정은 A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을 그대로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서 A 앞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상속으로 먼저 한 다음에 A가 어떻습니까? 3 해가지고 이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은 이때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에 A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권리 변동 과정을 그대로 등기부에 기록하다 보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등기부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해서 A가 상속받은 다음에 A가 을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죠. 등기부를 보면 유증은 누가 했습니까? 갑이 을에게 유증을 했는데 등기부를 놓고 보면 A가 을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권리 변동 과정처럼 어떻습니까? 등기를 다 해버리니까 실체의 관계하고 이제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할 때는요. A 앞으로 등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요. A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요. 바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을 앞으로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해요.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갑이 을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유증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될 것이고 등기부자는 갑이 되는데 갑은 사망을 했겠죠. 자, 유증의 효력, 유언의 효력은요. 갑이 사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갑은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갑이 지금 이 등기 절차를 보는데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일단 소유자는 A가 되는 거죠. A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A인이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요. 갑은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있잖아요. 상속인. 그래서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상속인과 공동으로요.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요, 유언을 할 때 유언 집행자를 따로 정해놨으면 그 유언 집행자가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유언 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나 또는 유언 집행자와 을이 공동 신청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A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특정 유증은 어떻습니까? 자,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유증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수증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증자가 될 것이고요. 유증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니까 수증자라고 해요. 수증자. 자, 수증자 앞으로 직접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서 다만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포괄 유증은 어떻게 되냐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포괄 유증을 합니다.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2분의 1을 지금 넘기는 거죠. X의 2분의 1을 이제 포괄 유증을 해가지고요. 을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속인이 A가 있어요. 자, 여러분 민법 시간에요. 이 포괄 유증은 물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과 비슷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해서요. 갑이 만약에 포괄 유증을 하고 사망하게 되면요.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갑이 사망과 동시에. 물권적 효력입니다. 물권적 효력. 등기 없이요. 바로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사망과 동시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정 유증은 상속인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통해서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포괄 유증은 바로 의리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갑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요. 갑 앞으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면 이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합니다. 이게 유증이 되겠죠. 유증을 원인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2분의 1이 넘어가는 거죠. 2분의 1이. 자,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직접 이전 등기.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속 등기. 자,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 등기는요.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을 못 받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데 여기서는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되겠지만요.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 보는 사람은요. 갑은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 손해 보는 사람,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물론 유증에 있어서 유언집행자가 따로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이전을 해주지만 유언집행자가 따로 없으면 이제 상속인과 공동 신청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요. 포괄유증은 권리변동, 민법에서 권리변동은 바로 수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특정유증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권리변동 과정은 좀 다르지만은 등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둘 다 공동신청이고 둘 다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상속등기를 다 생략하고. 그리고 등기 신청은 을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증은요, 이렇게 지분만 이전 등기 할 수 있냐? 지분만 할 수 있어요. 지분만. 우리가 지분만 안 되는 것은요, 이전 등기 중에서 지분만 안 되는 건 뭐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상속 등기만 지분만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돼요. 다요. 유증에 대해서는 을이 2분의 1 돼 있으면요, 등기부상 2분의 1은 누가 소유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등기부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이런 거죠. 갑이 2분의 1만 유증했네? 그러면 2분의 1은 상속인이 소유한다고 보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저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등기부상으로 보면은요, 상속인이 2분의 1을 소유하겠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어렵다 싶으면요, 상속 등기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만 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전부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지분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보죠. 자, 유증은 특정 유증, 포괄 유증이 있는데 그 신청 절차 한번 보죠. 양가를 신청해서요. 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다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등기 의무자는요,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수중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언제나 다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이때 수중자는요, 수중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인 경우에는요,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자가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불문하고 모두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어떻습니까? 생략하고 직접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기를 거치지는 않고요. 다만에서요. 자, 만약 요걸 보죠. 근데 유언장이 을 앞으로요.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상속인지 몰라요. 유언장이 나중에 공개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먼저 유언장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상속인 앞으로 먼저 등기를 끝냈을 수가 있는 거죠. 상속인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됐어요. 유언장이 아직 몰라가지고요. 있는지 몰라서 갑에게서 이해해서 상속인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유언장이 공개가 됐어요. 나중에 유언장이 공개되니까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원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말소하고 다시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등기는요, 현재의 소유자 앞으로만 등기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래는 안정될 테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절차는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요, 현재의 소유자 앞으로 등기만 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다시 말소하고 등기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3 해가지고 을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옆에 있죠. 다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종료돼 버렸다는 거죠. 상속 등기가 종료되면은 굳이 또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으로부터 바로 그냥 이전 등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으로부터 그냥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마지막에 있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유증으로 인한 등기 절차예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 특정 유증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동그라미 3번은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유증이 있다고 해보죠. 자, 미등기 부동산의 유증이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 1 해가지고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 해가지고요. 여기도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를 할 텐데, 누구 이름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미등기 했을 때. 만약에 갑 앞으로 이미 등기된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지면요. 다 어떻습니까? 상속등기 생략하고 을 앞으로 다 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 공동신청을 하면 되는데, 미등기인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때는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느냐죠. 자, 포괄유증 같은 경우는요. 갑이 포괄유증으로 사망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A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 할 때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돼요. 을 앞으로. 그때는 다만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보존 등기는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을 앞으로 2분의 1, 병 앞으로 2분의 1을 함께 해야 되겠죠. 함께. 일부만은 안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그런데 만약에 특정 유증을 했을 때 그리고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상속인이죠. 그러니까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2에서 을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포괄 유증을 했을 때는요. 수중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괄 승계를 받았을 때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 등기. 자,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 유증을 했을 때는요. 그 특정 수준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고요. 먼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상속인 명의로.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포괄 수중자, 포괄 유증이 있었을 때는요. 포괄 수중자, 직접, 맨 밑에 있죠. 직접 포괄 수중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이 동일하지만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을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에 따라서 보존 등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보존 등기는요. 보존 등기 할 때 소유자 명의를 하는 거예요. 소유자 명의. 보존 등기 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갑 앞으로 해야 되는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현재 소유자는 여기는 상속인 명의로.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요. 보존 등기 할 때 소유자가 을이니까 상속인 소유권 취득하지 않으니까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요. 예외는 있습니다.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걸 제외하거든요. 극히 예외적인 내용을 제외하거든요. 보존 등기는 지금 보존 등기 할 때 지금 소유자가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넘기시면은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유증 등기가 일부 상속에 대해 유류분을 침해했다. 유류분을 침해해도요. 이럴 경우에도 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유류분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다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상속인 어떻습니까? 한 푼도 상속을 못 받게 되잖아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도 일조를 했는데 상속인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은요. 자기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은요. 2분의 1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증을 할 때요. 반드시 상속인 앞으로 남겨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걸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반드시 남겨줘야 될 부분. 이 유류분은 보통요.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유류분. 자,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한테 2분을 남겨놓지도 않고 전부 다 유증을 해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유류분권,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했죠. 침해했다고 하더라도요. 상속인 어떻습니까? 이 유류분은요. 포기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 갑의 유지에 받들어서가요. 나는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다 그냥 기증하겠다는 거죠.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럼 포기를 하게 되면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류분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리는 하고요. 나중에 이 사람은 유류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요. 다시 이 사람들한테 2분의 1을 돌려달라. 그러면 이때 다시 이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는 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등기 실행 밑에 보시면요. 유증은 어떻습니까? 사망한 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유언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효력 발생은 조건이 성취된 때,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조건 성취, 기한 도래를 적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이제 등기 원인으로 적게 되는 거죠. 자, 유증에 따른 이제 이전 등기 절차를 보았습니다.
좀 진행이 빠른가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면서요. 나중에 우리가 또 심화 강의 시간 또, 그 다음에 요약 강의 시간에 또 보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만 좀 보시면 돼요. 개념 중심으로. 그 다음에 5 보시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제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느끼가 있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 민법 시간에도 공부하셨을 텐데, 이런 거죠. 만약에 갑 앞으로요. 갑 앞으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느끼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제 보존 느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에서 을 앞으로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3 해가지고 이제 병 앞으로요. 병 앞으로 소유권 또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4 해가지고 또 정 앞으로도 되어 있어요. 정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만 보면은 갑을 병정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갑에게서 을로의 이 매매가 무효예요. 자, 매매가 무효면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로 앞으로 등기가 무효가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을이 소유자인 걸 믿고 병이 샀다고 하더라도 병은 무권리자로부터 샀기 때문에 병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병도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되겠죠. 갑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A라는 사람한테 처분하려고 해요. 갑은 소유자니까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처분할 수 없죠. 만약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처분하게 되면 정은 사기예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은 처분해봤자 정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갑이 이걸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은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어떤 A가 갑 말만 듣고 사지는 않겠죠. 자, 그러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 것인데 을, 병, 정 명의로 등기가 됨으로써 자기의 소유권 처분을 방해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은 자기의 소유권이 을, 병, 정에 등기해서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방해제거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어떻습니까? 이 등기에 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소를 할 때요. 말소도 갑 말만 믿고 말소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과 갑이 공동으로 말소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말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병 앞으로 돼 있으니까요. 다시 또 갑과 공동으로 말소를 해야 될 것이고 을 등기도 공동으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소 등기 협조를 안 해줘요. 등기에서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명 한 명을 상대로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정 등기가 말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을 상대로 또 소송해야 되고 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 되니까요. 소송을 3번이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거기다가 병 같은 경우는 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다. 그러면 말소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진정한 등기가 안 돼 있고 잘못된 등기가 됨으로써 거래 안전도 계속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빨리 진정한 소유자 갑 명의로 등기를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판례가 이제 고안해낸 것이요. 고안해낸 것이 이것을 갑 앞으로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그것을 꼭 말소해 볼 필요는 있느냐? 말소해 오지 않고 그냥 정액에서 정등기에 말소하지 않고 정액에서 그냥 5 해가지고 갑 앞으로 그냥 이전 등기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어떻습니까? 회복이 돼버리겠죠. 소유권. 실정하게 부합하는 등기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냥 갑 앞으로 정액에서 갑 앞으로 지금 한 번에 그냥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은 훨씬 간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소하지 않고요. 소유권에 기해서 이전 등기도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갑하고 정하고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원인 관계가 없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전 등기는 어떤 매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원래 소유자 명의로 등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진정 명의회복. 등기 원인을 진정 명의회복이라고 적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로 회복하기 위한 등기라는 거죠. 진정 명의회복. 이렇게 적는 거죠. 이것을 보고 진정 명의회복을 그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 절차를 봅니다. 이 등기 절차. 자,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자, 매매할 때는 매매한 날짜를 적어요. 등기 원인일자를 적고 여기도 등기 원인일자, 등기 원인일자를 적는데 진정 명의 회복은요. 이건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원래 갑의 것을 갑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그냥 이전 등기를 할 뿐이에요.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를 할 필요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하는 형식을 구하기 때문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등기 원인이 이게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원인 일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등기 원인만 진정명예회복으로 적습니다. 진정명예회복. 자, 그러면은 진정명예회복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갑이 혼자서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해서 갑 말만 믿고 등기할 수는 없죠. 이게 진정한 등기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등기를 할 때는요, 갑 말만 듣고 할 수는 없고요. 갑과 정의, 지금 현재 등기 명의죠. 이 사람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신청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요, 등기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갑이 정을 상대로 진정 명예회복을 그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단독 신청. 단독 신청.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 의해서 단독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등기 신청을 할 때는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제출하는 거죠.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요, 매매했을 때 매매 계약서를 들어가는 거죠. 계약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텐데, 자, 갑과 정이라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죠. 자, 진정명예회복을 이전 등기는요, 중간자인 을이나 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초 지금 현재 명의인 정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약서 이런 게 없잖아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공동신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갑과 정이 공동으로 와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첨부할 수가 없죠.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러나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뭘 가져와야 돼요?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온다는 거죠. 확정 판결 정보. 혼자서 올 때는 계약서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죠. 확정 판결 정보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는 확정 판결 정보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등기필 정보. 만약 이때 단독 신청도요. 단독 신청도 이럴 수도 있어요. 갑만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요, 갑이 안 가져가요. 갑이 안 가져가면은요, 정은 이제 갑이 소유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정이 만약에요, 자기는 소유권도 없으면서 이걸 팔게 되면 사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빨리 가져갔으면 될 텐데 안 가져가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고 있겠어요? 정이 계속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안 가져가요.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이 이제 갑을 상대로 씁니까? 빨리 등기를 가져가는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요, 정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정의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 판결일 때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정보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공동 신청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만 단독 신청의 경우는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간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죠. 자, 의의는 방금 설명했습니다. 말소유지 않고요, 최후에 그 소유자로부터, 소유 명의자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해가는 것을 우리는 진정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등기 신청은요, 먼저 동그라미 2번부터 보죠. 자,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 보존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도 현재의 등기 명의가 공동으로 동그라미 치면 돼요. 현재의 등기 명의가 공동,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현재의 등기 명의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내용 나오면 다 맞는 말이다 해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뭐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결국 소유자예요. 진정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는요, 결국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어떻습니까? 원래 소유자가 말소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현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여기까지가 뭐냐? 결국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자. 이 소유자가요, 현재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어떻습니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라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 갑이 단독 신청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등기필 정보 누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 신청의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정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공동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등기필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 갑이 단독으로 신청하면요, 정이죠. 정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표 정보의 제공 중에서요. 등기표 정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의 경우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지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감증명은 보실 필요 없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들어가 버리면요. 정의 가지고 있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 보시면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현행법상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원인 증명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책에 좀 오류 같아요. 자, 등기원인 증명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공동신청 동그라미 친 다음에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없어요. 뭐 내려고 해도 없는데 어떻게 제공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요. 뭐 등기원인 증명정보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없으니까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신청의 경우에는요. 등기원인 증명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독 위에다가 단독 신청이요.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확정 판결 정보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공동신청으로는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단독 신청인 경우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 보시면요.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그다음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적고요. 그런데 등기 원인 일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적을 필요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적을 필요 없다. 그리고 밑에는요. 토지거래 허가사랄지 거민, 농지취득 자격증에서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거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사나 농지취득 자격증면서 필요 없고요. 거민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이 필요합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자기 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소유권에 그냥 물권적 조건 행사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거민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그 의미들, 흐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흐름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또 심화, 또 그 요약정리 시간 하니까요. 이해만 좀 하시면 돼요. 이해만. 지금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하죠. 수용. 수용만 보죠. 넘기시면 또 환매도 있는데 환매는 여러분이 그 계약법, 그 민법에서 계약법 시간에 매매 특수한 형태 해가지고 환매를 다루는데 환매는 내용은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수용까지는 시험에 나오니까 수용까지만 보도록 하죠. 만약 이가요. 수용을 원유로 이전될게요. 수용을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강제로 뺏어가요. 그럼 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관공소가 되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업체들. 이런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용을 원유로 이전됩니다. 자,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취득으로서요. 이것은 법의 규정에서 취득하는 것이지 갑으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을은요. 언제나 원시 취득이에요. 수용은 언제나 원시 취득입니다. 수용은 승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원시 취득입니다. 자,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를 수용을 했을 때는요. 수용할 때 갑이 최초의 소유자인데 아직 미등기 상태예요. 근데 을이 수용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수용은 언제나 원시 취득이니까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지 않고 을 앞으로 바로 처음부터 보존 등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을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이미 돼 있어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은 굳이 이것을 다시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을 앞으로 그냥 이전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수용 쓰고요.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바로 보존 등기, 수용한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하지만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렇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용으로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니까 수용은 우리가 보존 등기할 때도 나왔죠.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 수용할 때는 보존 등기를 하지만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을 할 때는요,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수용에 따른 이제 이전 등기를 보죠. 자, 의의 보시면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재산권을 강제로 이제 취득하는 것으로서 수용은 언제나 원시 취득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 세 번째 줄이죠. 미등기 토지를 수용할 때는 바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수용은요, 넘기시면은, 동그라미를 수용은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요, 보존 등기를 할 때건, 우리 미등기 토지를 수용해서 보존 등기를 할 때건, 아니면 이전 등기를 할 때건요, 이거는 갑으로부터 승계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요.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근데 수용은요, 아무렇게나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을, 그 근거 법률이 있어요. 근거 법률에서 이제 협의 수용, 협의를 통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합니다. 재결. 우리가 법원에서 하게 되면 재판이라고 하고요.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은요, 이제 행정부에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로 이제 재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토지수용위원회는 법원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지 않고요. 법원에서 하는 판단은 재판, 행정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라고 하지 않고 재결이라고 합니다. 결. 그래서 재결에 의해서 수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협의에서 수용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등기원인 증명정보로서 협의에 의한 수용은 협의서를 가져올 것이고, 재결에 의한 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재결서를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물론 2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을 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되면은 신청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한다는 거죠. 자, 첨부정보 반가로 2번에 있죠. 자, 재결에 의한 수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재결서. 그러니까 수용이 뭐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와서 강제로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법에 엄청난 절차가 있어요. 수용하기 위한 그 절차를 다 지켜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에 의한 수용 같은 경우는 재결서를 가져올 것이고, 협의해서 수용했을 때는요, 오른쪽에 있죠. 협의서 이런 걸 가져옵니다. 이걸 가져와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자, 등기 실행해가지고요, 이제 등기 원인 토지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을 했을 때요, 그 등기 원인 일자는요, 수용의 시기라고 했는데, 그 밑에다 쓰세요. 이렇게. 수용 개시를 적습니다. 수용 개시.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이제 협의에 수용될 수도 있고요. 협의 수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재결 수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재결 수용이. 자, 협의가 만약에 6월 1일 날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바로 수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협의를 수용을 할 때는요, 이제 수용하기로 협의가 다 끝나면요, 그러면 언제 수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수용 개시를 따로 정해요. 그리고 이 수용 개시일 날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용되기 전에 협의만 끝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협의를 하면서요, 언제 그러면 수용을 하기로 합시다. 라고 해서 수용 개시를 정해요. 그러면 그날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재결 수용을 가게 되면, 재결을 만약 7월 1일 날 됐다 그러면 7월 1일 날 바로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언제 수용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뭐 8월 1일 이렇게 수용하는 날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날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개시일 날 이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날을 수용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요, 거기 수용의 시기를 기정한다라고 해서 수용의 시기는요, 밑에 쓰면 돼요. 수용 개시일, 수용의 날, 수용 개시일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날을 수용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 개시일, 수용의 날과요, 협의한 날이나 재결한 날, 이건 구별하는 거예요. 이날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이날 수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날에서 정한, 여기서 정한 수용 개시일이 있어요. 그 수용 개시일, 그때 수용이 된다는 거죠. 이날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밑에 있는 등기 실행으로 인한 다른 권리의 직권 말소해가지고 잡보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수용에 있어서는.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토지를 만약에 수용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수용을 해요. 국가가 현대건설을 통해서 수용한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수용을 합니다. 자, 수용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여기에 소유자는 갑인데 여기 전세권자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전세권자도 나가야 되죠. 수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저당권자가 경매할 수 있겠습니까?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다 소멸하는 거죠. 여기 만약에 가등기 돼 있는 사람은 수용이 됐는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겠죠. 또 가압류, 이 토지를 가압류했던 사람들 수용이 돼버리면요, 더 이상 경매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토지가 수용이 되면요, 이 토지를 제한하고 있는 권리들, 제한하는 권리들, 이런 것들을 다 말소를 해버립니다. 직권으로 말소해요. 그러니까 수용은요, 완전히 새로운 권리,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제한을 전부 다 말소시키면서 완전히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요, 승계받는 게 아닙니다.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모두 말소해버리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수용은 원시 취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토지에 있던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이런 권리, 이 토지를 제한하고 있는 권리를 다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걸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반가로 4번 보시면요, 등기 실행으로 인한 다른 권리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요. 자,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소유권의 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 자, 직권 말소해요. 자, 직권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직권이라는 말 들어가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5가지 예외가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5가지.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말소하지 않는 등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제 잘 보죠. 만약에 최초로 이 토지에 대해서요, 갑이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 그러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요, 언제 됐냐? 뭐 4월 1일에 됐다고 해보죠. 4월 1일에. 보존 등기가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을앞으로요, 을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거는 만약에 5월 1일 날 됐다고 해보죠. 5월 1일 날. 자, 그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7월 1일 날요, 7월 1일 날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현대건설이 수용을 했다 그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어요. 직접 할 수도 있고 현대건설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어요. 자, 7월 1일 날 수용이 돼가지고 이날이 수용 개시라고 해보죠. 수용 개시. 수용 개시를 우리는 수용의 날로 합니다. 이날 수용이 됐어요. 자, 수용은요, 법률 규정의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날 어떻습니까? 수용이 돼가지고요, 소유권은 취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9월 1일 날 수용을 원인으로 이 H, 현대건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용되는 날을 적어야 되겠죠.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수용되는 날짜, 수용 원인일자, 등기 원인일자는 며칠을 적겠습니까? 9월 1일 날 등기한다고 해서 9월 1일 날 적는 게 아니죠. 며칠을 적어야 돼요? 수용은 언제 됐습니까? 7월 1일이죠. 7월 1일을 적게 되는 거죠. 매매는 매매한 날짜를 적는 거예요. 등기되는 날짜를 적는 게 아닙니다. 수용도 수용되는 날짜를 적지 등기되는 날짜를 적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할 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자, 보죠. 그러면 등기부가요, 갑에게서 지금 이에서 을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요,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앞으로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요. 자, 그럼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할 때 어떻습니까? 굳이 그걸 말소할 필요 없죠. 이 사람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럴 때는 다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수용 쓰고 그 다음에 7월 1일을 적는다는 거죠.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요, 다 말소합니다. 이 토지를 제한하는 권리는 다 말소하는데 이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자마자 이거 권리들은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 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이거는 정당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건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소예요. 자, 보죠. 만약에 8월 1일 날요, 8월 1일 날 병 앞으로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여기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매매한 날짜가 언제냐면요, 6월 1일이에요. 자, 매매는 6월 1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8월 1일. 매매한 날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죠. 등기된 날. 엄격하게 말하면 접수일자가 되겠죠. 접수일에 소유권 취득해요. 자, 그러면은 7월 1일 날요, 이미 수용이 돼가지고요,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일 수도 있으니까 국가로 해버리죠. 좀 더 정확하게. 국가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매매한 날짜는 비록 7월 1일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수용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중간에 이런 등기가 있어요.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매매. 근데 매매한 날이 어떻습니까? 6월 1일이라고 하죠. 6월 1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매가 6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가 어떻습니까? 8월 1일에 된 것이기 때문에 7월 1일 이미 수용이 됐으니까 이것은 말소를 해버립니다. 말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용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고 수용 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뭐 간단한데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여기가 매매가 아니라요, 상속이면 어떡할까요? 상속을 원인으로 6월 1일 날 등기가 됐어요. 상속입니다. 상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죠?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죠. 6월 1일 날 상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6월 1일 날요, 병 앞으로 어떻습니까? 상속이 이루어진 거죠. 자, 수용 개시, 수용 협의는 누구랑 했겠습니까? 병과 했겠죠. 병은 어떻습니까? 이미 6월 1일 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그리고 7월 1일 날 수용 개시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상속에 따른 이전 등기는요, 수용되기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요거 밑에다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말소하지만 다만 수용 개시일 이후에 된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수용 개시일 이전에 어떻습니까?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면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라면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것이 1, 2, 3 보시면요. 1에 수용일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또 2번에 수용일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용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한다는 의미예요. 다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수용일 이후에 상속 등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수용 개시일, 수용일 이전에 이미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 사람은 적법하게 수용 개시일 전에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것은요.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만약 이 토지가 다른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에 설정이 돼가지고 이 토지가 승역지였으면 이건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인접하는 토지에 위에서 승역지였으면 지역권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소를 합니다. 그런데 인접하는 토지에 대해서요. 이 토지가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한되는 권리들만 말소를 하기 때문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것은 말소할 필요 없죠. 수용되는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오른쪽에 상단 보시면요. 원래는 전세권 이런 건 다 말소를 해야 되는데 수용됐다고 해서 그날 바로 뭐 사업이 시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 아직 움직일 집을 이사갈 집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수용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나 3개월 있다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살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사업이 시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 3개월 동안 너는 살아라 이거죠. 자, 토지수용위원회에서요, 존속을 인정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는 말소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4번에 이것은 수용되는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니까 말소할 필요가 없고요. 1, 2번도 말소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3번.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럼 나머지는 다 말소한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다 말소해버린다. 그래서 말소하지 않는 권리 5가지. 그 중에 특히 동그라미 3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매인데요. 환매는 우리 심화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환매는 넘어가시면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이제 모두 끝나게 되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